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밸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만들면서 코오롱 주가에 대해서 좀 봤는데 오늘 엄청난 상승을 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밸류업이 또 다시 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제가 이제 3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정확하게 얘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아주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예, 그래서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올라서긴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 29,900원을 돌파해서 3만 원에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3시 반이죠. 3시 반에는 이거 3만 원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게 3시 40분부터 대체 거래가 시작돼서 8시까지 진행이 되는 가운데 3만 원에 맞춰 놨더라고요. 내일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PER이 2.49, EPS가 12,429원이고요. 이게 PBR이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롱만 올랐나 봤더니 HD 현대도 오늘 무려 14%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 다음에 한화는 시총이 좀 됩니다. 5조 정도 되죠. 오늘 6%, 어제 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얘도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 후에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SK입니다. SK도 뭐 얘는 이제 11조짜리인데 얘도 15만 7,900원 정도까지 오늘 12.54%가 올랐습니다. 한질칼 같은 경우도 11.90% 올랐고요. 이 모든 종목들이 5종목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확인한 본 결과 이 종목들이 같은 이유로 올랐습니다. 밸류업이라는 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대선 중이죠. 이재명, 김문수가 있는데요. 이사의 충신 의무를 주주 중심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고 비슷한 얘기지만 또 다른 해법인가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후보가 밸류업을 나서고 있다는 거는 일단 지주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강제 혹은 이렇게 계몽하는 형식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은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자산 효율성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하고요. 밸류업 공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면 아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미이행 기업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 해가지고 KB금융인가가 뭘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2024년 2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거고요.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하고 자본이 흐르게 만드는 장기적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3개사였고 코스피 기준 비중은 약 50% 가까운 종목들이 했고 공시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4.9, 비공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 자사주 매입은 2.3배,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은 2.9배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배당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배당금. 그래서 분기 배당 기업 수가 26개사 19%가 늘었고 총 배당금이 5조 1,692억 원. 이게 물론 이제 대주주한테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많은
그 개인들한테도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장 특히 지주사에 쌓여 있는 현금이 이제 풀리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KB, 제시믹스, HD 현대, 마린솔루션 등이 이제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분기 배당이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거니까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없던 건데 이제 해외 주식들이 왜 고평가를 받냐면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배당도 많이 주면 또 CEO가 또 스톡옵션도 받아가는 막 그런 게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막 자사주를 올리기 위해서 막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 올리기도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뭐 어느 정권에서 하던지 간에 밸류업을 꾸준히 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의 자발적 배당 확대 능력으로 5조 1,692억 원이 배당이 됐다. 예. 그래서 5월 27일 밸류업 1주년 세미나를 어제 한 거죠? 오늘 했나요? 예, 6월 밸류업 지수 첫 정기 리밸런싱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밸류업 1년 명확한 주주환원 지표 있어야 지속, 구체적 공시만 주가 올렸다. 예, 대신경제연구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1년에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15건 147개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고요. 직후에 평균 3.3% 2개월까지 올랐다가 점차 감소했고, 6개월까지 초과 성과를 유지한 기업은 명확한 주주 환원 목표를 제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를 할 때 우리는 밸류업 할 거야만 한 회사는 거의 오른 게 없고, 우리는 배당을 이렇게 할 거고, 배당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사주는 어떤 식으로 소각하겠다에 관련돼서 명확한 공시를 낸 기업들은 4.2%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밸류업 해야 한다는 회사들은 마이너스 15%, 정량 목표 유무에 따른 성과는 19.2%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공시 연속성 효과 2회 이상 본 공시 반복 시 3.9%, 예, 단발성은 마이너스 6.6%라고 해서 지금 밸류업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 제가 그동안 코롱 같은 경우에는 코롱 투신이 쫓아간다 그랬는데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6월부터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수 첫 정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공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지수에 편입이 되고 형식적인 기업은 편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수 2026년부터는 지수의 밸류업 기준을 본격 반영하고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지주사 쪽에서는 좀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중소형 상장사 공시 컨설팅, 영문 공시 지원, 밸류, 이 영문 공시 지원이 외국인 유입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뭐 전 세계 포트폴리오 중에 한 2%, 뭐 3%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돈 빼갈 때 엄청 빼가고, 또 낮아졌을 때 한 우리나라 전체 시장 PBR이 한 0.8 정도 수준 왔을 때 쑥 들어왔다가 수익 나면 나가버리고, 뭐 환율,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인출기라고 하잖아요, 현금 인출기. 근데 요 영문 공시 지원이 좀 외국인들 들어올 때 좀 좋으려나요? 어쨌든 밸류업 포털을 고도화하고, 밸류업이 대기업 전용 정책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물화로 잡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뭐 정책을 잘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저 PBR, 자사주 보유량이 많고 배당 확대와 IR을 통해 시장과의 신뢰를 쌓고 있는 기업, 밸류업 공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정책, 제도, 시장 흐름이라는 세 가지 트렌드에 동시에 타고 있는 구조적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업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롱을 좀 보면 코롱이 얘가 진짜 미치도록 싸거든요. 3,788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뭐 특별하게 밸류업 공시를 했다라는 건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일단 PBR이 0.21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뭔지 잘 아시죠? PBR이 1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산술적으로 지금부터 한 5배 정도 상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배 작은 게 아니고 뭐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나는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 근데 PBR 1로 가는 걸 목표로 생각했을 땐 산술적으로 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뭐 이렇게 좀 내피셜하고 같이 겹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웅렬이 형하고 그 이규호의 그룹의 이제 승계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어떤 지금 그룹의 중책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거죠. TCG 그러니까 인보사 문제가 2019년에 떨어졌고 거기에 이규호가 지금 부회장으로 2년 차에 있고 내년 정도에 간다 그러고 그럼 내년 정도에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에서 배당을 하면 코롱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걸 다시 배당해가지고 웅렬이 형 지분이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웅렬이 형 돈이 늘어나고 그걸 또 이렇게 넘기고 뭐 이런 뭐 어떻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롱이 아마 지주사 중에 역대급으로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많이 올라서 종합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테마의 한 축으로 보고 대선이 끝난 이후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하다. 그 중에 코롱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